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자체가 높은 것일까요? 넥슨 창업자 유족은 약 6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정부로부터 부과받았습니다. 약 10조 원의 상속액이 최고세액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 20%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60%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측은 최대주주 할증 20%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과세입니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40%에서 60%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 20%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시장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우리 상속세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측은 명목 최대 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 세율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 하는 실효세율의 개념입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1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2017년 기준으로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가업승계 공제 제도라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이 작년 법 개정에 의해서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최대 1천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되었고 기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고 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자산 유지 의무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기업 상속 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가족이 아니면 어떤 비법이라든지 특별한 노하우의 전수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가족이 승계하지 않으면 그 기업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방마다 특별한 비법들이 있습니다. 이 비법들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가 다른 한약방을 차려서 자기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법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기법이 가족을 통해서만 전수되는데 가족들이 세금의 부담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승계하게 해주는 사회적인 편익이 크다는 논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상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며 가업승계를 유지한 조건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흔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더욱 활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납세 유예만 하고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자산 2,600만 유로 즉 350억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9천만 유로까지 약 1,200억까지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심사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즉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는 2007년까지 공제 한도액이 1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이 공제 한도액이 1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입법들이 이뤄져 왔던 것입니다.